세아가 다음 주에 추석인데 둘이 같이 내려올 거지? 기왕 오는 거 전날에 좀 일찍 내려와라. 같이 마트에서 장도 보고 천천히 준비하자. 아, 추석이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말?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결혼할 때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신혼여행 다시 가려고요. 진작부터 결정해서 이미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예약 다 해놨는데 성문 씨가 어머님께 미리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봐요. 어쩌죠? 너희들이 작년에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긴 했지. 그런데 꼭 추석 때 해외여행을 가야겠니? 명절이 아니면 너희가 언제 한번 내려온다고. 2달 전에 어머님 생신데 그때 찾아뵀었잖아요.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설날 때나 한번 내려갈게요. 어머님 선물 사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너희들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대신에 내년 설날에는 꼭 내려와야 된다. 물론이죠, 어머님. 설에는 오빠랑 같이 꼭 내려갈게요. 그래, 신혼여행은 한번 제대로 가긴 가야지. 이번엔 첫째네랑 우리끼리 보낼 테니까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는 길에 아버님, 어머님 선물 꼭 사올게요. 내 선물은 됐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가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며느리가 둘로 늘어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인상은 참해 보였고 성격도 조용조용한 줄 알았던 둘째 며느리는 막상 가족으로 지내며 겪어보니 할 말 다 하는 당돌한 성격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했던 작년 설에는 연휴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며느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주변에서 많이 걸리던 시기이기도 했고 다른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라서 아들 부부 모두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었어요. 물론 진짜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1년 내내 잘 먹고 잘 놀다가 꼭 설 연휴 이틀 앞두고 그러는 건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은 있었죠. 그런데 추석 때는 연휴를 이용해서 못 갔던 신혼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꼭 참고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진짜로 한참 여행도 가기 힘들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겨우겨우 제주도 다녀온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내려오는 첫 명절이라 생각했고 저도 이번에야말로 아들과 며느리와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야겠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성훈이가 이상하게 오늘 연락이 안 되네? 이번 설에는 언제 내려올 생각이니? 웬만하면 전날에 일찍 내려오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설날이고 추석이고 첫째네만 내려오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다.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국에서 사는 저희 언니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저희 온 식구 전부 이번 설을 이용해서 열흘 동안 미국 갔다 오기로 했어요. 아가,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작년 설에도 지난 추석 때도 전부 편의를 봐줬잖아. 그러면 이번 설에는 꼭 내려왔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희 언니 둘째 태어난 건 직접 가서 보고 축하해줘야죠. 제가 놀려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거긴 다음에 가고 이번 설에는 내려오는 게 어때? 네 시아버지도 둘째 아들 내외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너희 결혼식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번 내려오고 그 뒤로 1년 넘게 안 왔잖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명절에 시댁에서 제사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는 일이 요즘 세대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걸 강요하시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 평소에 못 보니까 이럴 때라도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게다가 요즘에는 죄다 사서 차리는데 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음식 준비고 뭐고 내가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좀 내려오기나 해라.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설날에는 우리 언니랑 먼저 선약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다. 네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하마. 나중에 성훈이한테는 나한테 따로 연락 좀 하라고 해라. 아, 어머님,
기왕 연락하신 김에 제가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부탁? 갑자기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저 요즘 다니는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사실 얼마 안 가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성훈 씨도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두 사람 퇴직금 모아서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경기도 어려운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월급 잘 주는 곳에 붙어 있지 그래. 저희 따지고 보면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얼마 해주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억 정도만 투자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니들 결혼할 때 해준 게 없다고? 거기에 1억을 더 달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런 부탁은 못 들어준다. 성훈 씨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 사시는 집이 5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은행에 대출 받기 쉬울 것 같은데 담보로 1억만 대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얼굴 보고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카톡으로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는 거니? 시아버지가 이 이야기 들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해라. 아니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는 1억 빌려주셨다면서 저희한테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니? 막 나가자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 대부분도 아주버님 쪽으로 갈 것 같고 저희한테 남겨주실 것도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아생전에 도움을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 편하시지 않겠어요? 성훈이가 그러니?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고? 그래서 지금 명절 때도 얼굴도 안 비추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 성훈이랑 오래 만났으니까 잘 알겠구나. 우리 둘째가 예전에 사고 많이 치고 집안에서 골치 썩혔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지금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걔가 옛날에 사고 친 건 알고 있다는 거네? 성훈이가 지금까지 일으킨 문제들 돈으로 합의 봐준 것만 해도 외제차 한 대 값이다. 한참 다단계 빠졌을 때는 너희 시아버지 신용카드까지 훔쳐서 집 나간 애야. 우리가 그런 애한테 집안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줬겠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 인생 똑바로 살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얘기해준 적도 없어. 게다가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 천세금 1억 5천 마련해준 것도 결코 적다고 생각 안 해. 그 정도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면서 재산 늘려갈 생각을 했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해준 것도 없어? 아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해줘야 하니? 너는 우리가 돈도 없는데 첫째랑 너희들 결혼할 때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생각해? 1억? 그거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빌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싹수부터 글러먹었다.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버님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도 그냥 평범한 아파트인데 괜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집이건 차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 바꾸는 일이 없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 너희 시아버지는 집에서 마냥 놀기가 좀 그러니까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일하시는 거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국 언니네 집은 다음에 휴가 받아서 가기로 했어요. 이번 설 전날에 아침 일찍 내려갈게요. 됐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에 발끝이라도 들일 생각 하지 말 거라.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오해했어요. 성훈 씨랑 제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할게요. 저희가 철이 너무 없었어요. 말 나온 김에 성훈이도 마찬가지다. 걔도 이제 좀 정신 차리나 했더니 결혼해서 사는 꼬라지 본이 아니었나 보다. 사람 잘못 고른 죄가 있으니 너희들 이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책임지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전해라.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들 앞에서 괜히 돈 있다고 자랑하면 자식들 미래 망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이야기해준 적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결혼한다고 하면 전세금 정도 해주었고, 작년에는 첫째가 하던 사업이 워낙 상황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제로 1억을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예전부터 자기 사업 잘 꾸려가는 아이라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절반 이상 갚았고 사업도 다시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예전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싸우고 합의금 물어준 것만 수천이에요. 자식 교육 잘못 키운 건 부모 책임이라지만 똑같이 관심 주고 똑같이 해줬는데 첫째와 둘째가 어쩜 저렇게 딴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며느리마저 그렇게 살갑게 자라고 자주 찾아오는데 둘째는 어디서 저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데려온 건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한 이야기지만 절대 겁주려고 농담했던 건 아니에요. 둘째는 앞으로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얼굴 안 볼 생각이고 제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얻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